대학 구조 조정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학 구조 조정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맞는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썰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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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학 구조 조정 이제 네. 정부가 네.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나섰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이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이미 교육부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5월 20일 날 교육부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이렇게 자료를 내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알아서 정원들을 축소해 나가라. 네. 뭐 이런 약간 그 정책을 발표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학 정원들이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또 그 줄어드는 대학이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들도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가 이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데 조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27만 명, 근데 2000년에는 64만 명, 반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반도 저희 큰애가 2000년생이거든요. 이게 직격탄으로 어디가 맞았느냐면 작년,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고등부 학원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두 개 학년 통해 가지고서 한 10만 명이 없어졌으니까요. 출생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래로 내려올 거잖아요. 공급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뺏어 와야 되거나 아니면 뺏기지 않아야 되는 진짜 교육산업 자체가 레드오션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대학 입학 정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을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고3 아이들의 숫자가 약 47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학령 인구는 줄고 있는데 대학의 정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을 뺀 고3 대비 대학 정원이 거의 이제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학을 못 가는 거냐, 안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고. 그러네요. 맘만 먹으면 누구든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 대략 2024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학령 인구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 빠르게 지금 대학 정원을 좀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하나 보게 되면 전국의 대학들은 혹은 유수의 학교들은 수도권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률 자체가 95%를 넘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학생들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작년 기준으로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어디 갔냐? 지방대를 가느니 안 가겠다. 너무 멀어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47만 대 47만으로 이게 이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안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미 대학에 자기가 학생들을 모으지 못하는 학교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속출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또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가 더 아이들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만간에 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알아서 정원을 줄이고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에요. 서울의 유수의 대학들도 등록금 의존율이 어지간하면 80%, 90%를 넘겨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제일 낮은 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저 군대 가겠습니다, 뭐 저 잠깐 휴학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진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한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개설을 했어요. 그럼 이 경영학과에 학생이 적다고 해서 교수님 한 명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세부 항목을 다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들을 배치해야 되다 보니까 적정 수준의 학생 이상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결혼이 생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수님 월급도 못 줄고. 네. 그러면 우리 대학 구조 조정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학생의 진학 지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뭐 2021년 대학 역량 평가에 대한 결과들이 아마 계속 발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발표가 되면 결국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자칫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한대학으로 지원하게 되면 우리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 이번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먼저 그런 자료를 확보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원서 쓸 때 조금 팁을 알려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원장님들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학들이 정리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만한 유명 대학들, 소위 입시를 끌고 가는 대학들이 상위 20개 대학들이 입시를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원장님들은 그냥 기존에 하셨던 대로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슬픈 얘기신데요. 너무 이렇게 상위권 애들만 챙겨주면 된다. 약간 이런 얘기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여기 대학은 우리 아이가 전문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4년제 대학을 갈 것이냐 혹은 내가 이성적으로 가는데 데미지 없는 대학으로 갈 수 있냐 이런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권 대학이든 하위권 대학이든 결국 정부에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의 전략적 방향성을 갖고 그 경쟁력을 갖춰가겠다라는 그 전략안을 이제 교육부에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대학마다 자신들이 어느 쪽에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 대학마다 이 대학에서는 요 전공을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구나, 에너지를 여기다 심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꼭 상위권 대학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인가에서는 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이런 데가 있거든요. 물론 인천대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4년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해외 1년 동안 유학비 무료로 보내주고 기숙사 생활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어떤 뭐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뭐 등록금을 고려하거나 혹은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취업까지 고려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고민해 본다면 그런 대학에서 밀어주는 그런 전공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대학을 추천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관심 있는 주요 대학들과 원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 것들은 이미 관심 있는 주요 대학들은 이미 그동안에 원장님도 계속 귀를 기울여 오셨을 거고 지역 학교의 변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원장님들 중에 조금 인구 밀도가 떨어진 그 도서산간지방에서 만약에 운영하고 계신다라면 그 지역의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대학들. 그 학교는 굉장히 부침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대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까이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그 정도 자료만 챙기시면 학생들 지도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자료 보니까 그 여수에 있는 뭐 전문대가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정원을 한 590명인가? 500명대로 조정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산업 기관들과 협의해서 이제 약간 그 전공들을 좀 정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충원율 100%를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잣대로 보면, 교육부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주변에 그런 학교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런 학교들로 아이들을 좀 유도해 주신다면 뭐 취업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정원들이 줄여감에도 지금 정부가 정원을 늘려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첨단학과 그리고 융합학과 이런 데는 지금 정원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첨단 기술을 배우는 그런 쪽 전공이라든지 혹은 융합학과 약간 지금까지 없었던 과인데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전공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그런 전공들은 지금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정부 발표에서 한시적으로 충원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일단 줄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럴 때 원래 모집할 수 있는 정원보다 줄여서 학생을 선발하면 그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그 부족했던 인원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2월 제도 같은 걸 만든다고 해요. 실제로 올해 2023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실지 그 시행 계획이 나왔는데 인구는 학령 인구는 주는데 입학 선발 인원이 늘었거든요. 왜 늘었냐 봤더니 그러니까 2년 전에 못 뽑은 아이들을 2년 뒤에 정원에 추가해서 뽑을 수 있어서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대학마다 뭔가 이렇게 예상 밖의 인원의 증감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마냥 줄고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뭐 이렇게 추가적인 기회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 부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주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전에는 서울연고대 같은 경우만 해도 5,000명씩 뽑았거든요. 지금 서울대 3,300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부적으로 전공까지 우리가 맞춰서 가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통 학교를 찍는 경우가 더 많은 숫자일 수 있죠. 물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작년도 특정 학교, 내가 관심 있는 학교에 입결 그 커트라인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커트가 결국 학교의 어떤 인지도 혹은 학교의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는 그냥 합격자 커트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대학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아이들 학습 지도에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학 구조 조정과 학생 지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